네, 반갑습니다.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입니다. 네, 오늘부터 4주 동안 물리 1의 역학 파트, 그다음에 전기, 파동 파트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핵심 강좌다 보니까 전 영역을 다루기보다는 좀 잘 나오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핵심 강의 요 강의만 보고서는 이제 8강 정도 될 건데 요 강의를 보고서 물리 1을 다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이나 자습서 이런 문제들을 좀 풀면서 같이 병행을 해야 요 강좌를 더 효율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간략하게 OT, 간략하게 물리 1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리 1 같은 경우는요. 1단원, 2단원, 3단원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원에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 2단원에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3단원에서 2학기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요 1단원이 이제 역학 파트가 돼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계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챕터가 7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인 학교들이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단원 1챕터에서 4챕터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등가속도라던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고2도 마찬가지고 고3도 마찬가지예요. 물리를 몇 번이고 한 친구들 다 통틀어서 전부 어려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가 앞부분은 좀 더 열심히 듣잖아요. 열심히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차라리 어려운 게 이 앞부분에 몰려있는 게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한 3강 정도까지는 이 부분을 마무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강좌는 뒷부분 넘어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을 잘 했다면, 앞에 부분을 성실히 수행을 했다면 뒤에 부분은 앞에 부분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좀 더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 중간고사를 1-1이죠.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를 중점으로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수능을 대비하고 있는,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요 역학적 에너지 또는 등가속도 나오는 요 역학 파트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개념부터 진행을 할게요. 근데 이게 처음에 보다 보면 우리가 처음은 개념이라서 좀 쉽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의 수업을 좀 하게 되면 좀 루즈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워낙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과학이란 과목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 아는 파트여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물리량이라는 게 나오고 물리량이라는 걸 교재나 문제집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칼라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칼라량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칼라량은 오롯이 크기만, 어떤 양만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물리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해서 물리책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를 다 물리량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썼던 거리, 질량, 속력 이런 게 전부 다 물리량이니까 너무 생소하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크기만 갖는 물리량을 이제 중학교 때 배웠다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이제 벡터량을 배울 건데 벡터량에 와서는 크기만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알파가 추가되는데 이게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 개념이 안 잡히면 1단원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벌써 동서남북만 해도 4가지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는 기준 방향과 반대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기준 방향 같은 경우는 플러스라고 둘 거고요.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라고 둘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오른쪽으로 3m 움직인 걸 플러스 3m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5m 움직인 건 마이너스 5m라고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시면 되고 보통은 오른쪽을 플러스 위에 쪽을 플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풀면서 맞춰 나가면 되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배웠던 뭐 거리, 속력, 시간 이건 수학책에서 배우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 다 스칼라량이고요. 뭐 질량까지 스칼라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변위, 그다음에 속도, 뭐 힘, 가속도 이러한 친구들이 벡터량이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좀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방향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방향을 언급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우리가 S라고 표시할 거고 변이는 S, 벡터량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위에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우리가 계속 벡터량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는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쓰겠지만 다음 강좌부터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계속 방향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보시면 돼요. 뭐는 방향이 있고 뭐는 방향이 없고 이렇게 보다는 그냥 계속 방향이 있다라고 하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동거리 변이가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갔다고 보겠습니다. A에서 B까지 8m를 진행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간략하게 A에서 B까지 우리 이동거리도 8m가 되고 변이도 8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도대체 뭔 차이냐? 이동거리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움직인 거리. 변이는 변한 위치예요. 변한 위치. 네, 좀 더 쉽게 보려면 직선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A에서 B까지는 실제 움직인 거리든 직선거리든 똑같겠죠. 직선거리 또는 최단거리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럼 만약에 B까지 갔다가 이렇게 와서 C까지 갔다고 보겠습니다. C까지 6m를 진행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에서 C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는 14m가 될 거고 그다음에 위치 변화량은 중학교 때 배우죠. 피타고라스.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m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 변화량, 변이는 10m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뭘 볼 거냐면 우리가 내신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뭐 보기 한 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동거리와 변이의 어떤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략하게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최단거리와 실제 움직인 거리가 있을 땐 최단거리가 실제 움직인 거리보다 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변이보다는 크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직선으로 움직였다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만 낸다면 너무 쉽죠. 그래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1단원 역학 파트는 여러분들이 거의 그래프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안 나와도 그림이나 글로 설명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보통은 그래프를 그려야 좀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그래프.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보통 위치라고 나올 거예요. 위치 또는 변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ST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초, 그 다음에 5초라고 볼게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있도록 보겠습니다. 여기가 10m. 그 다음에 여기는 5m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가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나타낸다면 0에서 2초까지는 이렇게 0에서 10m를 갔다가 2초 이후에는 이렇게 5m 지점까지 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2초인 순간이 될 거고 요 빨간색 그래프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는 10m가 될 거고 변이는 마찬가지로 10m가 되겠죠. 0에서 10m까지. 자, 그러면 0에서 5초까지 이동거리와 변이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초까지는 이동거리가 10을 갔다 5를 왔으니까 15m가 될 거고요. 변이는 0에서 최종 목적지 여기까지니까 5m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는 이렇게 찾을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가 나왔으면 그 다음 처음으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인데 속력과 속도의 개념이 있어요. 속력과 속도. 자, 우리 속력은 여러분들이 다 배운 내용입니다. 속력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학 시간에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러면 속도는 우리가 센스가 있으면 방금까지 이동거리와 변이를 비교했으니까 시간분의 변위가 됩니다. 속도에 화살표 있죠. 그래서 속도도 이제 벡터량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속도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계속 문제에서 정작 답은 속도의 크기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풀이 과정에서는 방향이 좀 중요하지만 답에서는 부호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을 플러스로 써야 될지 마이너스로 써야 될지 내신에서 예를 들면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잘 구분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속력, 속도가 있는데 전부 다 우리가 단위는 알고 있죠. 그리고 기본 단위를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생각난 김에 기본 단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량,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길이 또는 거리가 있겠죠. 이거의 기본 단위는 질량은 보통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세크, 그 다음에 길이는 미터 단위를 쓸 겁니다. 그래서 보통 나와 있는 공식들, 물리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보통 기본 개념이 킬로그램, 세크, 미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에서 센티미터로 나왔거나 그램으로 나오면 좀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넘어와서 속력과 속도가 있을 때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쓰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3m per sec라는 단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1초에 3m를 가는구나. 이건 이제 단위가 쉬우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쉬운 단위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단위들도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물화생지 합쳐서도 마찬가지고 물리에서도 특히나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단위를 알고 있으면 공식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식 유도까지는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단위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석을
좀 차분히 한 번 정도는 해보세요. 그러면 물리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와서 3m/s는 1초에 그냥 3m를 움직였다는 거고, 예를 들면 플러스 4m/s다, 뭐 마이너스 8m/s다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4m/s는 뭐 예를 들면 동쪽으로 1초에 4m를 움직인다. 그럼 마이너스 8m/s는 반대니까 서쪽으로 1초에 8m 움직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시를 좀 더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 예시를 보겠습니다. 0에서 5초까지 그러면 속력을 구해볼 거예요. 속력. 그럼 속력 같은 경우는 5초 동안 15m를 움직였으니까 3m/s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5초 동안 5m를 움직였기 때문에 1m/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속력이든 속도든 어떤 시간값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봤을 때 A에서 C까지 움직였을 때 A에서 C까지, 실제로는 A에서 B, B에서 C로 움직였지만 우리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다르다는 것도 보이지만 시간은 똑같은 거죠. 최단거리를 간 시간이나 이동거리로 간 시간이나 같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속력과 속도는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숙달을 했으면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인데, 문제는 조금씩 개념이 추가가 될 거예요. 자, 평균적인 값과 그다음에 순간적인 값을 배우게 됩니다. 자, 평균적이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1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그냥 분수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전부 다 평균적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5시간 동안 500km라는 거리를 갔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인데 내가 5시간 동안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히 계산을 안 하더라도 얘는 평균적으로 시속 100km로 갔구나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5분의 500 하면 되니까. 근데 이 값이 평균 값이에요. 그렇죠? 내가 출발하자마자 시속 100으로 5시간 내내 유지를 하는 건 아니죠. 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다음 감자도 먹어야 되고, 어묵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시간 동안 500km를 가려면 그래도 1시간에 100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순간적인 속도는 뭐냐면, 순간 속도는 그러면 출발한 지 1시간 46분 45초일 때, 딱 이때일 때의 속력이 얼마니, 속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걸 순간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쓸게요. 평균 속도는 우리가 평균 속도는 그냥 V에다 바를 붙이긴 하는데 뭐 딱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바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평균 속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양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 그다음에 전체적인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라는 값은 변화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죠. 지금 5시간 동안 500km를 갔다. 그래서 100이 나왔다. 시속 100,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순간적인 속도는 어떻게 나타내냐? 자, 평균 속도가 지우고 할게요. 자, 평균 속도가 시간분의 전체적인 시간분의 전체적인 변화량이라면
우리가 순간이라는 말이 붙은 순간, 그러면 요 델타 t가 굉장히 짧은 순간입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델타 t를 0으로 거의 0에 수렴하는 값으로 가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건데 이건 미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할 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순간 속도는 개념은 이건데 미분의 개념인데 우리가 그 찰나의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러면 이젠 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요하단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워낙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초반에 중요한 것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중요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일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그래프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프라는 게 계속 나올 거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쓰긴 쓸 건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해석하는데 1초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딱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면 X축과 Y축의 변수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변수를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프가 많이 나올 건데 지금처럼 시간과 위치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속도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 또는 질량과 운동량의 그래프 이렇게 부피와 압력 이런 식으로 과학에서는 그래프의 변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X축, Y축의 변수를 좀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양을 좀 볼 거예요. 근데 모양도 그래프 모양이 너무 천차만별인데 그럼 뭘 보는 거냐면 이 그래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일정한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볼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일정한 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증가하는 그래프는 증가. 이렇게 모양만 봐도 여러분들은 이거 증가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감소하는 거면 감소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는 거 딱 그냥 눈으로 보이면 0.1초 만에 알 수 계시죠. 자, 마지막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조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울기와 넓이의 의미를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기울기와 넓이의 값을 구하는 건 물리 1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의 수학만 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자, 기울기의 의미는 X축 분의 Y축, X축 변수분의 Y축 변수로 해서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넓이는 X축과 Y축의 곱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적분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걸 좀 볼 건데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이 나와서 일단 한번 본 거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시간,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초, 여기는 12m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0에서 4초 동안 변이는 현재 12m가 될 거고 0에서 4초 동안 평균적인 속도는 4초 동안 12m를 움직였기 때문에 3m/s가 될 거고 3m/s라는 건 이렇게 생긴 이 녀석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울기라는 거를 다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X축 변수분의 Y축 변수 이렇게 하면 이거 시간분의 위치 변화. 그래서 이거 속도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1초일 때, 1초일 때의 순간 속도, 이거 1초일 때의 속도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1초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 값이 뭔가 나오겠죠. 이 값이 이 값이 뭔지는 여러분들한테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 값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점점 가파라지는 그래프고, 이거 기울기가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속도가 증가하고 있구나.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유추가 가능하죠. 사실상 이 내용이 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렸지만 물리1을 지금 오늘 강좌에서 이 부분이 이 그래프에서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칠판 정리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